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얼령비 전반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실제 임수를 하기에 앞서서 얼령비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실기를 하는데, 실기를 할 때마다 매번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할 만한 시간이 조금 없어서 전체적으로나마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법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법첩은 제1자척이 을령비입니다. 153년.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이 예기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예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것이 조전비입니다. 기존 한번 다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예서법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서 중에서 우리가 을령비를 더하기 전에 이 을령비의 글씨가 조전비나 예기비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 개는 각각 15자 정도로 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면모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표적인 성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첫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첫째, 글씨를 척 봤을 때 느낌이 있죠. 그 느낌 중에서도 대체로 보면은 첫 번째로 글씨가 각이 졌느냐 둥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다룬 내용이지만 방필과 원필의 문제입니다. 방원이라고 하는데, 방필이냐 원필이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썼던 이 조전비는 각이 없죠. 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원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기비는 특히 파책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각이 져 있죠. 이것은 예기비는 방필의 대표적인 필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을령비는 보면은 방필 파책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방필의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예기비처럼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첩을 비교해서 볼 때 이 을령비는 방과 원을 겸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방원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필, 원필 이 관점에 대해서 을령비는 방과 원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씨의 그 전체적인 풍모에 있어서 방격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글씨의 키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키가 크냐 작으냐 아주 보기에 살이 져서 둥거냐 뭐가 났느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키가 어떠냐는 것을 한번 볼 때, 조전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글자를 보더라도 세로 높이보다는 가로가 현격히 길죠. 글자의 구조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가로의 비율이 좀 더 넓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횡장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으로 퍼진 것이 조전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예기비는 대체로 보면은 가로 세로가 조금 넓은 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로 세로의 비율이 비교적 비슷하다는 거죠. 조금 키가 크다는 것입니다. 아마 조전비를 쓴 사람보다도 예기비를 쓴 사람이 조금 키가 컸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스개 이야기겠지만요. 근데 사실 글씨라는 것은 그 사람을 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을령비를 보면은 가로 세로의 비율이 조전비보다는 키가 조금 크고 예기비보다는
살짝 작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납작한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의 키의 결정이라는 것은 가로획의 굵기와 가로획과 가로획의 사이가 어떠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지금 조전비와 예기비는 가로획이 굉장히 가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비해서 을령비는 가로획이 상대적으로 굵습니다. 그렇죠? 조전비와 예기비는 가로획이 가늘면서 조전비는 가로획과 획 사이를 좁게 잡은 데 비해서 예기비는 가로획과 가로획 사이를 넓게 잡았기 때문에 키가 조금 더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을령비는 가로획들이 비교적 굵으면서 간격도 적당히 돼 있어서 조전비와 예기비의 중간 정도로 돼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예서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굵기 문제는 말씀드렸는데 조전비와 예기비는 굵기는 가로획이 가늘고 세로획도 가는 것이 많은 데 비해서 을령비는 전체적으로 파책이 조금 굵지만은 전체적인 나머지 획은 가로획과 세로획 사이에 굵기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서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핵은 파책이죠. 파책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서에서 가장 굵게 표현하면서 눌러서 붓끝을 들어주는 이것을 파책이라고 그래요. 파책의 특징을 잘 알아야 그 법첩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기비 같은 경우는 각이 방필이 져 있고 조전비 같은 경우에는 방필이 없죠. 이게 둥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둥글게 되어 있으면서 파책이 제일 굵은 액에서 붓을 빼주는 이 길이가 비교적 깁니다. 어떻게 보면 조전비가 이 길이가 제일 길다고 할 수 있고 예기비도 사실 상대적으로 깁니다만은 이 길이가 비교적 예기비는 각을 지면서 강하게 굵게 표시가 되어 있고 조전비는 굵기는 다소 굵습니다만은 크다란 굵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죠. 그 점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을령비는 예기비처럼 강하게 누르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파책이 눈에 두드러지면서 최대점에 가서 붓을 빼는 이 거리가 좀 짧다 하는 것입니다. 예서에 있어서 파책이라는 것은 그 예서의 특징을 규정짓는 가장 특징적인 핵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숙지를 해서 파책의 표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조전비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가고 예기비는 이렇게 콱 눌러서 각을 지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데 비해서 이 을령비는 굵기는 되는데 이것이 좀 짧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어서 예기비가 이렇게 된다면 을령비는 조금 짧게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있는데 채세라는 것이 있는데 특히 세로에 두 개의 세로액이 오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경우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세로액이 온다는 것은 입구자라든지 날일자라든지 특히 눈목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면은 조전비에서 여기 지금 입구자가 있고 예기비에서는 지금 날일자 여기에 날일자형이 있죠. 그리고 을령비에는 여기에 연이어서 눈목자형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구조의 형식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조전비에서는 두 개의 세로선이 거의 직선으로 특별한 변화 없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수평선으로 내려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비해서 이 예기비와 을령비에서는 약간 이것이 외반한다는 것입니다. 외반 이렇게 이것을 채세라고 하는데 채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두 개의 선이 내려오는데 두 개의 선이 내려오는 방법인데 조전비처럼 똑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이 예기비나 을령비처럼 이렇게 서로 등을 지고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또는 서로 이렇게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요거를 향세라 그러고요. 향세라 그러고 요거를 배세라 그럽니다. 배세, 등지고 있다는 거죠. 배세. 요거는 평세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예기비와 을령비는 이 배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날일자, 여기에 눈목자, 을령비의 눈목자 보면은 그것이 확연하게 보이죠. 그런데 비해서 조전비에서는 이것이 거의 직선으로 평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이 땀피력에 비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채세에 대한 배세, 향세에 대한 관찰을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향세에 대한 대표적인 그거로는 보면은 구양순과 안진경을 들 수 있는데 구양순과 안진경은 세로액을 두 개 끌 때 안진경은 이렇게 하고 구양순은 이렇게 했어요. 배세로. 그래서 이 구자를 쓸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안진경은 향세에 채세를 취하고 구양수는 배세의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채세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봐서 파책의 어떤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세부적으로 특히 세로 획선의 두 개의 선이 어떻게 향배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점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글자의 세부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을령비가 되겠고 중간에 있는 것이 예기비, 우측이 조전비인데 위에 예도 예자하고 밝을 명자는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돈전자가 예기비에는 없는데 세금변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세금변 있는 색일 명자를 제가 이렇게 같이 올려 봤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딴 부분에는 차이가 없지만 특히 예자의 상단 부분이 있죠. 이쪽이 차이가 나죠. 예기비와 조전비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데 상단부가 분명히 틀리죠. 이러한 형태는 사실 전서의 잔언에서 오는 것입니다. 전서. 그래서 전서의 어떤 현상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3년에 을령비가 조성이 돼서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 거의 90% 이상 예서화 됐지만 부분적인 피력이 아직 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명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명자의 왼쪽에 눈목 부분이 예기비와 조전비에는 눈목으로 똑같이 예서화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을령비에는 여기도 전서의 잔언이 남아 있습니다. 전서에 있어서 이 왼쪽에 눈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전서가 예서에서 약간 안쪽이 직선화되면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전서의 잔언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자의 이 부분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자의 변화인데 중간선에 있어요. 세금자의 변화를 보면은 을령비에서 세금의 변화와 그 다음에 예기비에서와 조전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같은 시대지만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여기에서는 또 차이를 보이죠. 이 세금자는 전서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 것이 예서화돼서 을령비 때는 이게 조금 획이 짧아져서 점이 되는 이런 현상을 띠고 있고
요것이 예기비 거의 동시기이지만은 조금 더 간략화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점획이 조금 더 피력이 해서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획이 짧아진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 조전비에 와서는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만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생략이 돼 나가는 과정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점점 발달해서 이렇게 예서로 되면서 해서로 넘어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자의 변화를 볼 때도 을령비가 조금 아직도 전서의 그 잔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을령비가 조금 부분적으로 전서의 어떤 잔재가 남아 있으면서 예기비를 거쳐서 185년에 조성된 후한 말기에서는 조전비에서는 거의 예서의 확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법첩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대표적인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면서 글씨를 써나가게 되면은 조금 임서를 할 경우에 그 글자의 특징을 잘 표시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점을 참조하셔서 글씨를 쓰시고 세부적인 특징은 중간중간에 봐서 필요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